Recording in progress. 네. 여기서 돌리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이 많이 보이네요. 이제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낸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지사에 사람들이 많지만 오늘 많이 없는 관계로 보통은 대화를 많이 하잖아요, 그쵸? 이제 항상 이제 월요일에는 이제 뻔한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아시죠? 주말 뭐 하고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주말 뭐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그쵸?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기 때문에 오늘은 저의 시간으로서 시간을 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게 또 영상으로 보니까 또 기분이 많이 색다릅니다. 이제 보통 지사에 있을 때는 이제 얼굴로 이제 마주보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그 영상으로 보니까 좀 더 멋지고 좀 더 이쁘신 분 굉장히 많아졌네요. 그쵸?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실제보다 그 화면이 낫지 않습니까? 오케이.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화면빨이 더 잘 맞는 걸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 원래 아시죠? 그 제가 최근에 저저번 주인데 그 사촌 조카 이제 조카죠. 사촌 형이 조카의 돌을 갔었었는데 한 7, 8년 만에 사촌 동생을 봤었거든요. 이제 사촌 동생 봤는데 이제 아시죠? 애기들은 그 이제 어린애들은 거짓말을 못 하는 거 아시죠? 네. 이제 이제 조카를 이제 아까 말했던 8년 만에 봤었었는데 8년 만에 보고 이제 제 사촌 누나가 살을 뺐었어요. 살을 뺐는데 저한테 뺀 게 아니고 한약 먹고 열심히 뺐습니다. 그러면 그 사촌 누나랑 친해져야 될까요? 안 친해져야 될까요? 네, 친해졌습니다. 왜냐면 원래 잘 연락을 안 했었거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촌 누나가 이제 저한테 묻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다이어트 쪽으로 잘 안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게 어떻게 하면 후 관리를 잘 할 수 있냐 묻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한 생각으로는 안 알려주고 싶다 라고 했지만 그래도 저의 또 소중한 가족이자 또 좋게 하면 또 명단이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에 알려줬던 것 같아요. 월요일이 아니죠. 바로 알려줬으면 저 바빠가지고 목요일인가 알려줬었거든요. 이제 목요일 알려줬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 들었냐면 조카가 저에 대한 외모 평가를 했더라고요. 외모 평가를 했는데 좋은 얘기를 했을까요? 나쁜 얘기를 했을까요? 안 들리니까 그쵸? 뭐라고 했었냐면 저한테 이제 사촌 누나가 묻더라고요. 연예인 닮았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뭐 살면서 한 번쯤은 들으니까 들었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 조카가 저한테 그 누구더라? 강한을 닮았다고 또 하더라고요. 인상씨 다 찍은데 다 봤어요. 이거 하면 좋네요. 이제 여러분들 반응을 즉각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부정하는 척했지만은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였고 이제 어쨌든 어린애들은 거짓말 못 하잖아요. 그쵸? 이제 근데 사촌 누나가 부정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 닮지 않았다. 근데 찬찬히 뜯어보니까 닮은 것 똑같은데 모를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딜을 걸었습니다.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롯데월드 구경시켜주겠다니까 바로 이제 닮았다고 인정하더라고요. 그 순간 이제 마음이 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전에는 이제 가족들한테 얘기 못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사업하면서 이제 더 활발하게 얘기되다 보니까 만남이 되게 편해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어쨌든 월요일에 얼굴 아니 방송사님 얼굴 되게 하얗네요. 깜짝 이 후광이 아니고 전광이라고 하나요? 앞에서 이 얼굴 이마부터 하얘가지고 빛이 납니다. 네, 엄청 빛나네요. 눈부셔서 못 볼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좋은 월요일 또 좋은 아침 맞이해주신 저희 고수명 선배님 오실 건데 오시게 되면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수명 선배님 모시겠습니다.
이사은의 그죠? 지금 지사의 사람들이 지금 좀 없어가지고 좀 다른 데면 약간 분위기가 좀 다른 느낌이다. 그러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수미와 이비호입니다. 그러니까 주말들 잘 보내셨죠? 그죠? 이게 저는 항상 이렇게 보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낯설어요. 앞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환호해 주시면 적극적인 호응도 해야 되고 같이 좀 반응도 해줘야 되는 사안이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말 동안에 날씨가 되게 많이 추워졌죠, 그죠? 오늘 아침에 잠깐 눈 내렸다는 거 아세요? 눈이 약간 진눈깨만 뿌렸고 많이 온 것은 아니고 조금 오래된 상황이 되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근데 그 와이프 친구라고 하기 뭐하고 직장 옛날에 동료였던 사람이 이제 저희 아이가 좀 크다 보니까 책 같은 게 어떻게 좀 이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제 안 보는 책이 좀 많으니까 그 책을 다 버리기는 아깝고 또 팔자고 하니 얼마 돈도 나오지도 않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아는 지인한테 이제 와이프 직장 전 동료한테 책을 줬어요. 근데 그 책을 주면서 누가 왔냐면 남편분도 당연히 같이 왔겠죠. 책에 한 얼추 봤을 때 한 200~300권을 준 것 같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근데 오면서 이제 그 잠깐 둘이 집에 들어와 커피를 한잔 하는데 그 남자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는 원래 부동산 쪽에 너무 관심이 많아가지고 부동산 자격증을 좀 취득을 했었고 그 돈을 좀 부동산 쪽에 돈을 좀 벌려다가 이게 똑같대요.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떻습니까? 시드머니가 그만큼 있으면은 내가 좀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데 그만큼 또 시드머니가 없으니까 재테크가 할 수가 없다. 저번 주에 기억하시죠? 그루장님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서 모닝스쿨 때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부자가 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한대요? 부자 얼마였어요? 우리 안우민 사장님 얼마였었어요? 50억? 아닌데 저번주 교육 안 들었네 다들 얼마였어요? 우리 박경민 사장이 얼마였어요? 오케이 1 빵빵 100억이었어요 100억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100억이 있어야 부자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요는 뭐냐면 10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대한민국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그 지방권하고 아시죠? 그때 뭐 10억대 이상의 부자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70% 정도가 어디에 밀집되어 있더라? 수도권에 밀집이 되어 있더라. 그러면 지금 여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서울에 어디에 선릉이고 나름 화끈히 쳐도 단 대치동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좌우로 어떻습니까? 쭉 걸어가게 되면 이 앞쪽으로 가게 되면 그 삼성동,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뭐 신천, 잠실역이에요. 그죠? 지하철 탄다 간다 하면 다시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역삼, 강남, 교대, 서초 이럴 거예요. 더 이상 제가 뭐 이어서까지 다 외울 필요 없으니까 제가 그 말을 드리고 싶어서 했던 게 아니라 그러면 한번 문 열고 한번 나가 보세요. 수많은 빌딩이 있을 거고 수많은 건물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건물주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중요한 요 포인트는 뭐냐면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그래도 10억 정도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이 또 밀집이 돼 있다.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 부자들의 상위 포인트를 보니까 약 2,618조 정도 어떻습니까? 나름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부자들이 갖고 있는 금액이래요. 이 금액이 2,000조 이상 때를 갖다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중에 어떻습니까? 1,200억 정도를 1,200조 정도를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부자들이 갖고 있더란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잘 한번 봐보세요. 2,618조가 부자야. 근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1,200조를 어떻습니까? 나름 상위 5%대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5%도 아니겠죠.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내도라는 부자들이 다 갖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내가 부자로 살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딱 하나 뭐냐면 누군가 어떻습니까? 돈 버는 게 힘들다, 어렵다. 내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결국에는 내가 돈을 벌고 벌고는 어떻습니까? 내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항상 이겠지만 비전이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좀 돈 얘기를 좀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왠지 아세요? 돈에 그만큼 관심이 많거든요. 내 항상 얘기했지만 있어서 못 쓰는 것과 없어서 못 쓰는 건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데 이제 그분이 부동산을 했으니까 집에 왔잖아요. 저 나이가 좀 훨씬 더 어려요.
그 사람 40대 초반이고 나는 40대 후반이니까 내가 물어본 거죠. 나는 부동산 시장을 갖고 왔고 현재 지금이 2021년도다. 맞잖아요. 그죠?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위로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내려갈 것 같으면 미리 좋은 때에 나를 잡아가지고 파는 게 맞는 거고 맞나요? 근데 계속 올라갈 것 같으면 어떻습니까? 팔지 않고 갖고 있는 게 맞는 거고. 그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올라간다고 얘기했을까요? 떨어진다고 얘기했을까요? 나는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간다. 떨어질 것 같다. 나머지는 에라 모르겠다. 나는 관심이 없다. 없다. 근데 중요한 요는 뭐냐면 2024년도까지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멀리 봐도 올라갈 건데 단 내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무조건 모든 지역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밀집돼 있는 광역시나 큰 도심. 지금 알겠지만 대구 같은 경우에 집이 공급 과잉 현상이 터졌어요 지금. 지금 대구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집값이 지금 미분양이 터졌어요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 국가에서 정책을 정한단 말이에요. 어떤 주택을 갖다 공급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만큼은 이만큼 분양을 하겠다라는 게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구는 어떻습니까? 지금 유동 인구 대비 집을 더 많이 짓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지금 집이 과잉 공급 현상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2024년도까지 그 사람이 얘기했던 게 올라간다는 이유가 뭐냐면 현재 수도권 어떻습니까? 2024년도까지 어떻습니까? 집을 갖다가 더 부족하게 짓는다는 거예요 지금. 뭔 뜻인지 아시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하다 이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에 그 부동산 법이 개정이 됐잖아요. 한번 전세에 들어가면 몇 년 정도 더 연장할 수가 있습니까? 원래 2년 연장하고 지금 어떻습니까? 5% 이상이 그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없게끔 법으로 막아놔 버렸어요. 뭔 뜻인지 아시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 법이 개정이 된 게 2021년도인가 아마 이 법이 개정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앞으로 2년 정도 지난 사람은 앞으로 24년도까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세를 싸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럼 여기서 뭐예요? 2024년도가 되면 뭐가 터지는 거예요? 이제 4년 만기된 사람들이 거의 끝나가는 무적이에요. 그럼 거기에서 주택이 그만큼 공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해소가 되겠지만 그죠? 만약에 주택 공급이 과잉이 아니라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값은 폭등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이제는 전세 가격이 어떻습니까? 2년 계약이지만 4년 동안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산다라고 한다 하면 자연스럽게 연장을 할 수밖에 없게끔 법으로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말을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는데 뭔 뜻이냐면 그러면 2024년도에 갔을 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어떤 보증금 가격을 어떻습니까? 이빠이 끌어올릴 거라는 거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집값 올라가나 떨어진다. 이런 얘기는 너무 힘드니까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저만 열심히 얘기하는데 오늘 우리 사학과님들의 표정을 보니까 그건 저랑 별다른 얘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전문가들이. 집을 살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얘기한다 하면 누구나 얘기했던 부분은 뭐냐면 내가 살 집이라 하면 언제든지 사십시오. 그게 정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내가 뭐 1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투기적인 목적인지 그런 건 어떻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고. 자, 오늘은 제가 어떻습니까? 꼭 오늘 삼성에 대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에 대해서 내가 벌써 3주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삼성에 대한 그 얘기를 갖다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삼성이란 기업을 좋아해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에 2주째를 했고 이번 주에를 끝내놔야 되니까 제가 삼성이 어떻습니까? 행보를 놓으면서 얘기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첫 번째 뭐였습니까?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복제해라. 복제해라. 뭘 복제해라? 좋은 걸 복제해라. 눈은 얘기했지만 내가 이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걸 배우지 마시고 좋은 걸 따라하세요. 우리가 아이들을 낳게 되면 왜 존댓말 쓰는지 아시죠? 왜 존댓말을 써요? 우리 아이가 나를 보고 따라하니까. 똑같아요. 내가 지금 사업을 해 나갔을 때 원리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내 밑에 있는 파트너 역시도 원리 원칙을 잘 지킬 거예요.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교육 듣는 거 싫어한다. 그러면 내가 교육을 안 듣고 있는 겁니다. 내 밑에 있는 파트너가 리크루팅을 못하고 있다. 시켜 비즈니스를 못하고 있다. 그럼 내가 비즈니스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말이 있죠. 새끼 새는 어미 새를 따라합니다. 왜 참새를 짹짹합니까? 엄마가 짹짹하니까요. 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글을 쓰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 부모님이 한글을 썼으니까요. 세상의 이치는 간단한 거예요. 붕어빵에 어떻습니까? 구우면 붕어빵이 나오죠. 똑같은 밀가루 반죽을 넣는데 국화빵 틀에 구우면 국화빵이 나와요. 뭔 뜻이냐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복제는 어떻습니까? 나쁜 걸 복제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걸 복제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왕이면 누군가 봤을 때 저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역사를 좀 많이 보는 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거기에 보다 보면 분명히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사업주로 봤을 때 나쁜 건 배우지 마십시오. 좋은 건 배우십시오. 좋은 건 따라하십시오. 한 기업도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에 어떻습니까? 내로란 지금은 1등 기업이잖아요. 전 세계 뭡니까? 초인류 기업이 됐잖아요. 주식에서. 그러면 그만큼 뭘 얘기했냐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배울 건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처음으로 벤치마킹했던 국가가 어디였습니까? 미국이었나요?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일본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브랜드 있죠. 파나소닉, 소니, 뭐 도시바 어떻습니까? 가전제품 알겠지만 도요타 어떻습니까? 그만큼 어떻습니까? 일본이라는 기업을 복제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선진국이었고 우리가 배울 게 있었으니까. 그거 아세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몇 살 때 일본에 유학을 가냐면 5학년 때 일본으로 유학을 보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저는 그 말 듣고 놀랬던 게 뭐였냐면 저 초등학교 5학년 때면 어떻습니까? 응석바지였거든요. 엄마한테 맨날 어리광 부리고 막내였으니까. 근데 불과 어떻습니까? 그 넓은 세상을 배우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삼성이라는 기업은 어떻게 했습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 일본으로 유학을 보내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뭘 주고 싶었던 거죠? 또 다른 세상과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또 하나는 뭡니까? 네가 더 큰 국가에 가서 네가 어떻게 배울 건 배워야 되고 네 지식을 넓혀 나가야 된다. 그게 곧 뭐 할 수 있는 거다? 우리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투자라고 생각한 거죠. 우리가 웃는 말로 그잖아요. 조선말로. 그죠?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라? 제주도 보내라. 이게 뭔 뜻이지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내가 뭔가 뭐 말이든 사람이든 간에 어떻습니까? 많은 인재가 있고 많은 곳에 가야 많은 걸 배울 수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본다면 기업에 놀릴 수 있겠죠. 두 번째 얘기했던 게 뭐였습니까? 변화는 제가 얘기했어요. 변화를 해야 돼요. 내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내가 잘하는 건 부각시켜야 됩니다. 내가 잘하는 건 부각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면 변화를 누가 시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를 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처음에 이 사업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라겠어요? 지금도 나와서 오늘도 열심히 모닝스쿨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지만 저 얘기했죠. 나와서 얘기하는 거 정말 싫어했다니까요. 저는 이게 걸림돌이었어요. 누군가는 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다른 게 걸림돌이 아니라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스피치를 해야 되는 자체가 난 너무나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의경을 나왔거든요. 근데 육군을 갔다 오든 만기전 하셔야겠지만 점호라는 게 있어요. 점호가 뭐냐면 하루에 일과판을 딱 보고 누가 외출을 몇 명 나갔는지 오늘 누가 뭐 병가가 나가 있는지 이게 딱 번호 이게 당직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딱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오면은 그걸 보고 어떻습니까? 당직 저는 수경이니까 육군은 병장인데 저희는 수경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보고 읽기만 해요. 뭐 중대 점호 몇 년도 몇월 며칠 뭐 일석점호 이렇게 쭉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걸 하는데 원래 좀 반응이 안 좋잖아요. 그죠? 완전 붓바라바가 돼버린 거예요. 와 진짜 그때 등에서 땀이 나는데 미쳐버리더라고요. 그때 중대원이 한 150명 정도 있었는데 뭐가 나에게 는 상처였냐면 야 고수경 너는 지금 짬밥이 몇 그릇인데 점호판 하나도 못 읽어. 다시 해. 와 아시죠? 사람이 당황하면 허락하면 더 못해요. 진짜 죽으면 숨고 싶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사회는 달랐어요. 내가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나에게 단점이 되고 무시를 하고 끄꺼내리는 상황이 있는데
저도 또 여기 왔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진짜 그지만 안 치고 이 사업 하면 뭐 나와서 이렇게 스피치 하는 거 우리 화이팅 한다 그러잖아요. 난 정말 그런 거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위에 스폰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거 안 해도 성공할 수 있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니까 그냥 하지 마세요. 했어요. 근데 분위기상 어떻습니까? 끌려가서 또 했어요. 진짜 저는 죽겠더라고요, 솔직히. 근데 결국 어떻게 했냐면 했어요. 왜 했냐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용 전달을 합니다. 한 명한테 1시간에 대한 회사에 대한 정보를 전달합니다. 10명이면 10명이면 10시간 동안 똑같은 내용 전달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어떻습니까? 내가 10명을 몰아넣고 1시간만 강의를 하게 되면 그 내용 정보를 어떻게 됩니까? 10명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내가 한 명 앞에서 얘기 못하는데 10명 앞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10명 앞에서 얘기 못하는데 100명 앞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100명 앞에서 얘기 못하는데 1000명한테 앞에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실패하는 건 좋으니까 당당히 하라는 뜻이에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해 나가다 보니까 처음엔 두렵더라고요. 뭐가요?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게. 하지만 나는 이 네트워크 사업이 좋았던 게 뭐냐면 제가 못하지만 변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였냐면 그래도 내가 뭔가 실수했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은 저한테 힘을 주더라고요. 아이고 잘했어요. 정말로 잘했어요. 저는 창피해 죽겠는데 잘했대. 뭔 얘기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저한테 잘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오직 했으면 뭐라고 합니까? 박수는 돌고래인가요? 원수인가요? 춤추게 한다고 이러잖아요. 똑같아요. 하지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어가는 과정 속에 하나니까. 그러면 내가 눈에 얘기했지만 내가 변화할 게 뭐냐는 거죠. 이 사업적으로 내 표정이 어두운 사람도 있어요. 표정 밝아져야 될 겁니까? 돼야 됩니까? 어두워야 됩니까? 밝아야 돼요. 저 얘기했지만 이 사람 만나기 전까지 정장 입어본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마지막으로 입어봤던 게 제가 정장을 언제 입어봤지? 결혼식 때 입어봤나? 뭔 뜻이냐면 정장 입을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교복은 입었죠, 저희 때는. 하지만 내가 어떻습니까? 대학교 때 군대 있을 때 사회생활에 나가면서 정장을 입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난 첫 번째 변화했던 게 뭐냐면 정장부터 입는 거였어요. 나는 사업가다. 나는 비즈니스맨이다. 맞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웃기는 게 있습니다. 내가 사복을 입잖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스스로가 편해져요. 정장을 입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스스로가 어떻습니까? 어떠한 행동의 반경이 좁아집니다. 뭔 뜻이냐면 조금은 조심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수업 시간에 수업을 잘 들었으면 저 서울대 갔을 거예요. 제가 서울대 못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공부를 잘 안 했거든요. 뭐 하겠습니까? 수업 시간 때는 만화책 보는 거예요. 원래 아시죠? 공부 못 하시는 분들이 영어 시간에 수학하고 수학 시간에 영어예요. 저희 때 가장 유명했던 만화가 뭐였냐면 캠퍼스 군단. 혹시 이 만화 아세요? 모르세요? 북두신권. 몰라요? 이거 모르면 안 되는데. 그럼 여러분 짱을 아세요? 짱? 만화 짱. 이것도 몰라요? 걔는 지금도 고등학생이던데. 짱은 상장하지를 않아. 내가 고등학교 때 걔 고3 때 고1이었거든요. 걔는 지금도 고1인가 고2더라고. 대단합니다. 20년 동안 걔는 성장을 못해. 맞습니까? 우리 때 솔직히 가장 유명했던 만화 뭐냐면 드래곤볼이었어요. 이것도 모르시군요. 그걸 아세요? 그러면 그 만화 중에 그 뭐라고 하죠? 농구 슬램덩크, 강백호, 최치수. 요건 안 해. 저희는 어떻습니까? 만화책으로 보기로 하고 비디오 테이프 저희는 빌려서 봤어요. 그거 보려고. 그 다음으로 봤던 게 제가 마지막 봤던 게 포켓몬스터. 꼬부기 알란가 몰라. 다 꼬부기는 아시네. 지금도 포켓몬스터는 지우는 성장을 안 해. 계속 그대로야. 이거 신기한 말합니다. 그죠? 원피스의 고무고무 그 뭡니까? 성장 못하는 것처럼. 결국에 내가 이 말을 해드렸던 게 뭐냐면 결국에 어떻습니까? 저 또한 어떻습니까? 이 사업했을 때 학교 다닐 때 진짜 저는 맨날 고등학교 때 제가 맨 뒷자리가 제 자리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떻습니까? 그만 공부를 안 했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저를 소개했던 스폰서들이
앞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앞자리 가서 앉아야 된다고.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앞에를 앉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앞자리에 갔어요. 왠지 아시죠?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해야 되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직장이 아닙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가 있다. 조카에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가 온다는 거는 내가 100만 원을 벌 수 있고 1000만 원도 벌 수 있고 누구만 어떻습니까? 1억을 버는 사람도 있고 10억을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트워크 해가지고 월에 30억 버는 사람도 있고 40억 버는 사람도 있잖아요. 좋은 거 뭔지 아시죠? 내가 노력한 것만큼의 대가가 나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점은 뭡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월급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의 대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사업가입니다. 뭔 뜻이냐면 자영업자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방법은 딱 하나예요. 내가 돈을 투자해서 그만큼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바깥에 있는 월급쟁이들보다 장사가 잘 되면 더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알죠? 돈이 벌 수 있는 크게 세 가지의 방법이 있더라. 뭐라겠습니까? 첫 번째,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게 대표적인 게 어떻습니까? MS사잖아요. 그죠? 빌 게이츠. 이번 어떻습니까? 빌 게이츠 MS사가 어떻습니까? 시총 1위로 등급을 해버렸잖아요. 조용하게 스무스하게 뭐 테슬라를 제끼고 애플을 제끼고 어떻습니까? MS사가 1등을 했어요. 그 당시 때 저는 아직도 기억이 해요. 그 당시 2명이 하버드 대학교에 2명이 초빙이 됐습니다. 한 명은 누구였습니까? MS사의 빌 게이츠. 또 한 명은 누구였습니까? 현재 애플, IBM의 어떻습니까? 스티븐 잡스였죠. 저는 솔직히 그 당시 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만큼의 애플의 스티븐 잡스는 인정받지 쟤는 그만큼 유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때 빌 게이츠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향후 내 모든 제품이 내가 만든 제품이 모든 사람들이 쓰게끔 만들 것이다 라고 그 당시 때 하버드에서 강연 때 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내가 태블릿을 쓰든 어떻습니까? 노트북을 쓰고 있다. 그러면 그 MSI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이 구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지잖아요. 솔직히. 그만큼 어떻습니까? 모든 지금 컴퓨터에는 어떻습니까? 빌 게이츠가 그때 2000년도 2002년도인가 했으니까 그 후에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컴퓨터에 어떻습니까? 자기의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기 팁 하나. 원래 MS의 빌 게이츠 회장은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가난했어요. 원래가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만큼 지식이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어떻습니까? 네오라는 어떻습니까? 흑수저였다가 금수저된 기업이 네이버와 카카오예요. 시총 4위, 5위를 랭킹하고 있습니다. 현재. 맞나요? 3, 4위, 3위인가 5위인가 모르겠지만 그러면 그들은 왜 돈을 만들었어요? 플랫폼.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우리가 그만큼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만큼 저는 학벌도 되지 않고 능력도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돈이 있으면 돈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사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어떻습니까? 맥도날드를 하고 롯데리아를 하고 뭐 버거킹이든 뭐 TGI든 어마어마하게 큰 어떻습니까? 패밀리 레스토랑을 합니다. 햄버거 가게를 해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습니까? 작게는 5억에서 10억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햄버거 가게 하나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 돈을 비싼 돈을 주고도 그걸 투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기업들은 벌써 어떻습니까? 망할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걸 저희가 검증을 했고 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돈 벌 수 있는 레시피를 준다는 거죠. 프랜차이즈 기업은 그런 거예요. 망하지 않는 레시피를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어차피 돈을 투자할 건데 정말로 성공하고 싶다 한다 하면 내가 이 레시피를 펼 테니까 어떻게 해라? 그 돈을 투자해서 어떻습니까? 망하지 않는 레시피를 사가십시오 이 뜻이에요. 저도 이제 프랜차이즈를 했잖아요. 그죠? 저 나름 어떻습니까? 부산에 있는 퓨전 포차를 갖다가 내가 프랜차이즈 시켜서 제가 전라도에서 장사를 했잖아요.
프랜차이도 망한다 안 망한다? 망한다. 팩트는 망한다. 나 쫄딱 망했다. 너무 믿지 마라. 최고 중요한 뭐가 중요한 건지 아십니까? 목이 좋아야 되고 누구나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잘 한번 잘 보세요. 한때 미스터 피자 잘 나갔잖아요. 그죠? 지금 미스터 피자 맞나요? 거의 없어요. 그 기업이 어떻습니까? 지금 주저앉아가지고 다른 기업에서 인수했어요.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그 기업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변화의 속에는 뭐가 있냐면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삼성도 왜 변화를 얘기했습니까? 딱 내가 이 변화라고 얘기했을 때가 삼성의 그 이건희 회장님이 보니까 내 나이였더라고요. 46살에 삼성그룹의 회장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어떻습니까? 그 막대한 기업을 끌고 나가면서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초인류 기업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때부터 왜 변화를 외쳤습니까? 왜요? 불량률이 없어야 된다. 불량이 있으면 답이 없다.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더 이상은 삼성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불량 제품이 나와서는 안 된다. 라고 죽으라고 얘기를 했죠. 5년 동안 그 얘기를 했는데 5년 동안 어떻습니까? 삼성은 불량이 나왔다 안 나왔다?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에 어떻습니까? 그딸의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다 받고 뭐 빼놓고 다 받고 마누라 빼고 자식 빼고 다 받고. 그게 뭔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뭔 뜻이냐면 삼성 이건희가 딱 목표는 하나였어요. 나는 전 세계에서 최고 잘 나가는 기업을 만든다. 나는 초인류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목표를 가지고 들어간 거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스스로가 변화하지 못하고 기업도 어떻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게끔 변화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은 부각시키고. 내가 한 얘기했지만 제가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두렵고 말하는 게 두려워요. 그럼 저 일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저는 일을 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저를 알거든요. 내가 솔직히 냉정히 나의 스펙을 줬습니다. 저 대학교 지방대거든요. 변변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스펙 적어가지고 내가 일반적인 기업을 놓고 나갔을 때 내가 솔직히 얼마짜리 인생일지 저는 알거든요. 우리 친구들 지금 다 소방 공무원들이거든요. 우리 대학교 동기들 나를 친구가 내가 1년 선배가 날 데리고 왔지만 제가 재수해가 내 친구 때문에 그 과에 간 거거든요. 우리 친구가 했던 말이 그거예요. 수명아 너 우리 과 들어와라. 왜? 소방과가 있잖아. 지금 생긴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취업률 99%다. 뭔 뜻이에요? 바보 아니면 무조건 취업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 친구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내가 대학교를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최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네가 졸업을 했을 때 취업을 할 수 있냐 없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와, 나 그때 우리 친구가 좀 달라 보이더라고. 나랑 맨날 술 먹고 놀았던 친구인데 이제 지가 먼저 1년 대학교 밥 먹었다고 나한테 그 얘기 해주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 과가 맞아서 갔던 게 아니에요. 저 하나도 맞지 않았어요. 거기 갔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취업이 잘 되더라고 하니까. 그럼 그 친구 지금 한 달 월급 500만 원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넘을까요? 안 넘을까요? 안 넘어요. 공무원 월급이 그렇게 빡 올라갑니까? 그나마 어떻습니까? 이제 이게 근무가 내근직이 있고 외근직이 있어요. 그죠? 불 끄러 나가면 그나마 어떻습니까? 이제 생명수당이 좀 붙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상황이 있는데 내가 보기엔 진짜 박봉직정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변화해야 됩니까? 안 변화해야 됩니까? 내가 변하는 거 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 사업적으로 원하는 대로 변화를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변화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변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 원하는 대로 변화를 해야 돼요. 하물며 어떻습니까? 가장 맛있는 라면의 레시피는 뭡니까? 신라면이 원하는 레시피가 있고요. 진라면이 원하는 레시피가 있어요. 그게 가장 맛있다는데 근데 어떤 분들은 항상 다 퓨전을 넣죠. 오뎅을 넣든
게다를 넣든 김치를 넣든. 근데 김치라면이 맛있긴 맛있어요, 그죠? 제가 맛있는 라면 레시피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이건 나만의 특제입니다. 이거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옛날 시골 때는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레시피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라면을 끓여 먹냐면, 첫 번째 묵은 김치를 썰어 넣는다. 그리고 물을 갖다가 적당히 잡는다. 그리고 라면 한 봉지를 넣는다. 스프도 넣는다. 그 다음에 뭘 넣으면 되냐면, 거기에 뭘 넣으면 이제 국수를 넣는다. 국수 면 두꺼운 거 말고 소면 얇은 거 있어요. 이걸 휘휘 끓인다. 그럼 다 익는다. 마지막에 최고 중요한 게 있어요. 거기에 꼭 뭘 한 방울 넣어야 됩니다. 참기름 한 방울을 넣는다. 기가 막힙니다. 혹시 먹고 싶은 분들은 저희 집에 놀러, 제가 우리 집에 끓여드릴게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먹어본 사람만 알아요. 혹시 김치라면 국수 드셔본 적 있으세요? 드셔보신 분, 거기에 참기름 한 방울 넣어가지고 먹어본 적 있다, 있으십니까? 한 분 계시네요. 나머지 안 드셔보셨어요? 진짜 드셔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오늘 점심은 알겠습니까? 국수 한 그릇 하세요. 세 번째 삼성이 나왔던 게 뭐냐면, 결국에는 인재론이었습니다. 인재. 자, 복제해라. 좋은 걸 복제해라. 두 번째 뭐래라? 변화해라. 체인지 이퀄 찬스다. 곧 우리가 단점을 변화하지 않으면 우리는 삼성이라는 기업도 도태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인재였어요. 뭐에 투자를 했습니까? 삼성이 위기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 삼성은 또 뭐라 했습니까? 그 당시 때 모든 문제, 막 삼성이 경영이 됐고 이건희 회장이 구속을 내렸을 때, 그때 뭐에만큼은 아끼지 말라 그랬냐면, 내가 옥중에 가 있을지언정 뭐라 했습니까? 사람한테 투자하는 비용은 아끼지 마라. 그럼 우리는 이 사업을 하잖아요. 돈을 벌고 싶잖아요. 이 사업을 돈을 벌기 위해서는 뭘 얻어야 됩니까? 사람을 얻어야 돼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잘 나가는 기업들이 비싼 돈을 주고라도 그들을 갖다가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만큼 어떻습니까? 좋은 사람들이 있어야 좋은 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고수명은 서 있네요, 그죠? 제 얘기는 잘 나가고 있죠?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까? 오케이. 소리는 나가죠? 사람도 움직여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면 일단 소리 나가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걸로 하시죠. 오늘 라디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니까 결국에는 뭔 뜻이냐면, 저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저는 기업인은 아닙니다. 저는 삼성인도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결국에는 항상 얘기했지만 지방을 열심히 뛰어다녀요. 사람이 없어도 가고요, 고객이 있어도 가고요, 없어도 갑니다. 왜 갈까요? 사람 얻으러 가는 거예요. 왜요? 저는 봤거든요. 이 사업은 누가 어떻게 성장해 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지식인 한 명이면 10만 명 이상을 먹여 살린다. 뭔 뜻이냐면, 자그마한 뭐라고 합니까? 인재 하나가 어떻습니까? 사람을 어떻습니까? 먹여 살리는 뜻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옵시다.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까지 승급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내 밑에 지금 많게는 몇천 명까지 들어갔었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다 만들었습니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 시작했을 때 딱 두 명이 직준이었어요. 한 명이 유한근 사장님, 한 명이 최현진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그 두 명을 갖다 씁니까? 단시간 내에 어떻게 얻어져서 사업이 시작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지성이면 감청이라 그랬어요. 잘 한번 봐보십시오. 사람을 얻는 사람은 돈을 법니다. 사람을 못 얻는 사람은 절대 큰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결국에 어떻습니까? 삼성이 위기에 갔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내부 고물자였어요. 거기 법적 누군가 어떻습니까? 비자금 불어가지고, 그때 삼성이 어떻습니까? 그 구속된 거 아시잖아요, 그잖아요. 비자금 조작 때문에.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인재한테는 투자해야 된다. 왜요? 인재 한 명이 어떻게 한다? 우리 기업 전체를 먹여 살릴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누군가는 물건 전달을 합니다. 누군가는 마케팅 전달을 해요. 누군가는 회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내가 사람을 그만큼 잘 케어하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업에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이 사업의 기본은 노예예요. 사장님, 저랑 같이 사업 한번 하시겠어요? 아니요. 제품 한번 드셔보실래요? 아니요. 교육 한번 오실 거예요? 아니요. 이 사업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이 사업에서 지금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십니까? 인식이에요. 인식이에요. 뭔 뜻입니까?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직까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 상황을 쭉 걸어왔잖아요. 그래도 되게 많이 지금은 긍정적이졌습니다. 저희 때는 어떻습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피라미드, 사람 데려다가 이용해 먹는다 그랬어요. 사람 갖다 팔아먹는다 그랬어요. 이 교육 들으면 쇠뇌된다 그래요. 쇠뇌. 쇠뇌가 뭔지는 아시죠? 이게 보도마켓인데 이게 지우개가 돼야 돼요. 이거 안 될 것 같죠? 안 될 것 같죠? 잠 안 재우고 맨날 때려보세요. 이게 보드마카냐 지우개냐? 보드마카입니다. 또 때립니다. 이게 보드마카냐 지우개냐? 보드마카입니다. 또 때립니다. 이건 보드마카냐 지우개냐? 지우개입니다. 이게 세뇌예요. 아닌 걸 긴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게 세뇌입니다. 뭔 뜻이냐면 스스로 판단하는 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합니까?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을 얻어야 돼요. 얻지 말아야 돼요? 얻어야 돼요. 사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연애하고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여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연락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이트클럽 가야 되든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 그 상담소 가야 돼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면 저 역시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얻기 위해서 무던하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막 그럴 때 있죠? 친구가 내 마음도 몰라주고 되지 않는 소리도 하고 속 뒤집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가장 힘들 때 어떻습니까? 제품을 먹였는데 다른 사람들 다 효과 보는데 효과를 안 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는 그때 그러더라고요. 한 번은 진짜 이럴 때 있어. 우리 파트너 와가지고 수호님 와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뭐가 이렇게 대자박인데 이 사람 있잖아요. 인맥이 장난 아닌데 이번에 제품 먹고 효과가 본다고 하면 야 다 소개시켜 준답니다. 사람이 누구도 있고요 누구도 있고요 자기가 다 명단을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게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꼭 그런 사람들은 살이 안 빠져. 미치고 환장해. 이 사람만 빠지면 나도 드디어 대실적에 소실적에 나는 돈 벌 수 있는 사람이 생겼는데 왜 이럴 때는 살이 안 빠져?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다른 쪽은 잘 빠져. 우리 쪽만 안 빠진다. 내 형제랑이 사업자는 어떻습니까? 제품만 먹었다 하면 당이 떨어진대. 제품만 먹었다 어떻습니까? 살이 미치듯이 빠진다는 거예요. 제품만 먹으면 막 자동적으로 홍보가 된대.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제품만 먹으면 부작용이야. 똥을 못 싸. 똥구멍이 터질 것 같아요. 변비때에 죽어버릴 것 같아요. 이런 분 나온다니까요 진짜. 왜 나에게는 그런 인연이 안 생기는 거야.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 역시도 그 힘든 시간을 보내고 버티니까 나에게도 좋은 인연이 왔다 안 왔다? 왔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리크루팅은 비즈니스는 사랑과도 같다. 싫다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요즘에 보고 있는 게 슬기로운 감방생활 있잖아요. 슬기로운 감방생활 있잖아요. 그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는데 그게 원래 2007년도인가 나왔던 작품이더라고요. 그죠? 되게 오래 많이 본 건데 거기서 어떻습니까? 그 야구 선수 하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어요. 헤어지자고 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도저히 그 여자가 헤어지지 못하는 거야. 그 감방에 있는 그 누굽니까? 그 교도관의 최고 대빵이 핸드폰을 10일 동안 줬어요. 고마우니 10일 동안에 핸드폰을 쓰고 나에게 줘라. 그 남자는 어떻습니까? 10일 동안 매일처럼 연락을 합니다. 그 여자는 어떻습니까? 9일째에도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문자를 매일처럼 보냅니다. 보고 싶다, 미안하다, 내가 또라이 짓을 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막 난리가 나죠 솔직히. 그죠? 그래도 10일째 9일째에도 어떻습니까?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가 답이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 10일 날 그 교도관이 친구에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과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10일째 되는 날 또 전화를 했어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럼 나 욕을 거잖아. 드라마 보고 싶은데 다 얘기해버리면 싫잖아요. 알려드릴까요? 전화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왔습니다. 근데 거기 내용은 나중에 읽어보세요. 보시면 왜 전화가 왔는지 알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정말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쉽게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내 남편이든 내 와이프를 얻기 위해서 싫다라고 얘기했죠. 어떤 여자가 결혼해 주냐니까 오케이, 이런 여자 어디 있어요? 맞습니까? 뭐 제 와이프도 그러면 내가 딱 보는 순간 마음에 들지, 너 나하고 결혼하자, 우리 와이프 오케이 이랬을까요? 아니야. 튕겨 보기도 하고 따도 시켜보기도 하고, 속을 한번 뒤집어 보기도 하고, 연락을 안 받기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저랑 결혼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어떻습니까? 대시를 했으니까. 내가 그래서 뭐라 하겠습니까? BS는 사랑과 같다. 내가 한 명의 인재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과도 같다. 언제까지 해야 된다? 될 때까지 해야 된다. 맞나요, 안 맞나요? 최소한 내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A 쪽에 한 명, B 쪽에 한 명, 원래 2대1 구조를 해야 되지만 정말 2대1 구조를 못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2명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이 사업을 성공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도 처음부터 이사하면서, 제가 처음으로 나랑 사업도 하고 오토십 했던 내 파트너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몇 달 만에 만든지 아세요? 저 5개월째 만들었어요. 5개월째. 저 솔직히 5개월째 사업했을 때 저 이 사업 포기하려고 그랬어요. 왜요? 5개월 동안 정말로 리크루팅도 하고 친구한테 정보도 주고 전달도 하고 추대도 했는데 거의 4개월 넘게 한 명도 저한테 인연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때 내 형제래가 있었어요.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소개를 받고 우리 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형제래에 있었다고요. 걔는 어떻습니까? 사업한 지 3개월째 됐을 때 우리로 말하면 실버 직급으로 가가지고 월에 어떻습니까? 500만 원씩 600만 원씩 벌었어요. 억울하잖아요. 나는 3개월 넘게 했는데 파트너 한 명도 없고, 걔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3개월 했는데 걔는 어떻습니까? 한 달에 400에서 500만 원씩 돈을 버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맞냐? 순명아, 너는 사업을 하냐 노냐? 나 벌써 이만큼씩 벌고 있다?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주저 앉고 싶었어요. 나는 이 사업이 나한테 안 맞는 줄 알았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이 사업에 성공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근성은 있었나 봐. 한 번만 더 해봐야지, 한 명만 더 만나봐야지, 한 번만 더 전화 한번 해봐야지. 내가 그래서 비즈니스는 사랑 같다고 얘기한 게 거기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전달해 나가고 끊임없이 얘기해 나가다 보니까 그게 어떻습니까? 지성이라면 감천이라는 뜻이 뭐냐면 그 사람도 내 마음을 알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연락 안 맞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또 연락하세요. 또 연락하세요. 내가 그 야구선수 10일 동안 마지막에 전화하지 않고 문자하지 않았으면 결국엔 그 여자는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까? 안 열었습니까? 안 열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얘기 한 적 있죠. 한 번 만나고 5번 만나고, 근데 한 번, 2번, 3번, 4번까지는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답니다. 5번 이상이 됐을 때 마음이 열릴 확률이 거의 99%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내 친구한테 내가 아는 지인한테 어떻습니까? 몇 번을 전달하고 몇 번째 포기했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 해 보십시오. 5번 쉬울 것 같죠? 거절하는 5번 쉬울 거 되게 힘듭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어떻습니까? 그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네 번째 나왔던 게 뭐였냐면 위기론이었어요. 위기론. 복제하고 변화하고 인재를 하고, 네 번째 얘기했던 게 뭐냐면 위기론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업은 잘 나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노력하지 않고 다시 한번 뭔가 새로운 일을 갖다가 도전하지 않으면 답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중요한 건 제가 이런 말 들었거든요.
위로 올라갈 때는 내려올 때를 준비해야 되고, 내려올 때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된다? 올라갈 준비를 해야 된다. 뭔 뜻이냐면 잘 나가는 기업들이 왜 위기론을 얘기했을까요?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람이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있었는데, 기업들이 진짜 못 나가다가 결국에 흑자로 턴을한대요. 근데 그런 기업 중에 어떻습니까? 돈을 못 벌 때는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어떻습니까? 돈을 버는 순간 망하는 기업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왜요? 긴장이 풀었으니까. 옛날에 기억하시죠?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우승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약간 슬럼프에 온 적이 있어요. 왜 슬럼프에 왔습니까? 이제 완벽한 나의 꿈, 목표가 사라져 버린 거예요. 꿈도 뭐 꿈이 있었으면 뭔가 새로운 걸 준비했을 거였는데 똑같은데요. 큰 기업들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을 때 그 잘 되는 그 부분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위기는 오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전화위복. 전화위복. 위기는 곧 기회가 되고 기회는 곧 위기가 된다. 복은 항상 뒤에 화가 붙어 있답니다. 뭔 뜻이냐면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지만 그 기회를 어떻습니까? 살리지 못하면 나는 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맞습니까? 아무리 나쁜 기회가 있지만 그걸 잘 넘어서면 나에게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기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이 잘 되고 있어도 나에게는 위기고 안 되고 있어도 나에게는 위기입니다. 뭔 뜻이냐면 항상 겸손하는 뜻이에요. 항상 어떻습니까? 어떻게 조심한다고 그랬지만 내 관리를 철저히 나가야 되고, 어떻습니까? 만약의 경우를 미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업 안 되시는 분은 어떻습니까? 복잡할 거 없어요. 안 되시는 분들은 사업 되게끔 만들면 돼요. 그럼 사업이 잘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끔 지금부터 어떻습니까? 내 조직도를 그리고 바라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어떻습니까? 위기가 있고 어디서 구멍이 새고 있는지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오늘 꼭 끝낼 겁니다. 다섯 번째가 뭐였습니까? 창조였습니다. 창조. 이 창조라는 건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다 끌려가는 기업이 아니라 끌고 가는 기업이 된다. 이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어떻게 돼? 초인류 기업이 됐으니 우리는 어떻게 하자?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기업이 된다. 맞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 게 똑같아. 우리가 처음에 사업을 배웁니다. 그때는 우리가 끌려가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 나는 끌려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끌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됩니까? 안 돼야 됩니까? 돼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요? 나도 리더가 될 거니까. 그러면서 삼성이 얘기했던 창조는 그 뭐였냐면 디자인 경영이었죠. 디자인 경영. 우리가 지금 삼성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시죠? 비스포크 같은 냉장고에 어떻습니까? 이제 디자인을 입혔잖아요. 이번에 핸드폰 어떻습니까? Z 폴더블 폰. 그죠? 이게 플립 말고 가로 이거는 플립. 요것이 폴더? 노노? 요것이 플립. 이것이 폴더? 오케이. 플립.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디자인을 띄어다 붙여버리잖아요. 저희 집 냉장고가 이 비스포크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패널을 갖다 띄어. 이게 좋은 게 하나 있다. 비스포크가 지문이 안 남어. 유리 이렇게 강화유리 붙어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건 좋더라고요. 이 손에 그 옛날에 그 블랙 에디션 블랙 쪽 라인이 원래 다 비싸잖아요. 원래 가전제품이 원래 검은색이 비싼 거예요. 흰색이 비싼 게 아니에요. 좀 더 비싸이 뻘 같은 들어가 있는 게 근데 이번에 그걸 이제 바꿨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검은색 쓸 때는 어떻습니까? 이 손에 지분짝이 다 남아 있는데 얘는 어떻습니까? 그건 없더라고. 삼성의 홍보대사는 아닙니다. 저 별로 삼성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창조를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위로 갈수록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조직을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있는 내 파트너를 어떻게 더 좋은 방향 이끌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끝으로 했던 게 뭐냐면 도전이었습니다. 도전. 끊임없이 창조하고 끊임없이 도전해야 되고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고 끊임없이 복제해야 되고 끊임없이 어떻습니까? 사람을 동용해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된다. 맞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오히려 도전해보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고, 누구한테 제품 얘기하는 게 두렵고, 내가 마케팅 설명하는 게 두렵고, 나는 뭔가 자신이 없고, 하지만 도전해 나가다 보면 그 길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린다는 거예요. 최고 중요한 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예요. 뭔 뜻이냐면 내가 처음부터 최고 직급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좌우를 만들어서 디렉터를 가봐야 되고, 그다음 내가 어떻습니까? 시니어를 가봐야 되고, 브론즈도 가봐야 되고, 뭐 실버도 가봐야 되고, 그 다음부터 어떻습니까? 내가 조직을 관리해 나가다 보면 인프라가 커질 것이고, 잘 보세요. 인재란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내 밑에 많아질수록 나는 어떻습니까? 좀 더 빨리 돈을 벌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썼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에 100억 정도가 있어야 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돈 벌 거예요. 저는 대한민국의 부자가 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습니까? 그 이상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지만 내가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지 않는다 하면 저는 어떻습니까? 100억 벌기 힘들 것 같아요. 뭔 재주로 벌까요? 부동산 시장도 어떻습니까? 지금 규제 때문에 돈 벌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돈이 돈을 버는 구조가 됐어요. 불과 3년 전에 어떻습니까? 10억짜리 아파트가 현재 지금 얼마 가는지 아세요? 한 20억 가요. 3년 전에. 그러면 왜 돈이 돈을 번다는 거 아시겠죠? 10억 가지고 3년 후에 10억 벌 수 있는 일이 있죠? 요즘에 미쳐있는 주식, 코인. 여러분 주변에 잘 보세요. 주식 코인 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이 많은지 잃은 사람이 많은지. 그 시장 쉽지 않습니다. 근데 또 그만큼의 어떻습니까? 안 됐을 때 그만큼의 리스크를 감당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결국에는 우리 그 존니 대표가 그 얘기하잖아요. 모든 투자를 장투로 해야 된다. 장투를 하게 되면 돈을 벌 수밖에 없다. 근데 왜 장투를 못할까? 그 누구나 아는 상식인데 왜 장투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왠지 아시죠? 나는 그게 곧 내 생계비이기도 하거든요. 내 옛날에 최고 우울했던 주식 투자가 누구였냐면 결혼하려고 6천만 원인가 7천만 원을 갖다 뒀습니까? 주식에 넣었어요.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한 30%가 박살이 났어요. 엄청나게 고민하더라고요. 이걸 팔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안 팔면 와이프한테 박살날 것 같습니다. 그런 투자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요즘에 이 네트워크 시장이 어떻습니까? 춘추전국시되고 너무나 많은 금융정보가 들어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분석력이 안 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연락 주면 제가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기준점은 정확히 말씀해 드릴게요. 정말로 저는 다 한다 그랬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어제도 분명히 했지만 와이프의 직장 전 동료 마누라의 남편이 부동산 중개업자였고 저한테 정보를 주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이걸 다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큰 틀만 얘기해 준 것뿐이고 또 나름대로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게끔 구조를 짜가더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게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알겠습니까? 네,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사업자님을 모시고 화이팅 하실 건데 첫 번째 화이팅은 혹시 김나혜 사장님 손 한번 흔들어 주시겠어요? 김나혜 사장님 손 흔드셨네요. 그죠? 화이팅 준비되셨나요? 됐답니다. 그러면은 우리 김나혜 사장님 큰 박수로 해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들려요? BS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나혜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요즘 꿈에 대해서 교육을 듣다 보면은 꿈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너는 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보통 직업들을 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선생님이든 가수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하고 싶고 좋아하는 건 많았는데 되고 싶은 직업이 뚜렷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그렇게 꿈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왜 직업을 얘기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성장을 해 나가면서
아, 내가 좋아하는 거랑 하고 싶은 것들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벌려면 직업을 가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그래서 이 꿈이 뭐냐는 질문이 직업이 뭐냐는 질문이 돼버린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가 이제 네트를 만나면서 여기서도 이제 뭐 꿈이 뭐냐는 질문을 항상 많이 받았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너가 가고 싶은 직급이 뭔지 아니면 얼마의 매출을 치고 싶은지 이런 질문인가 생각을 했었지만, 엔젝타에 와서 느꼈던 거는 진짜 꿈을 뭔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야? 그 돈을 벌어서 네가 하고 싶은 게 어떤 건지 물어보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서서히 저도 이제 어릴 때 잃어버렸던 것들을 서서히 되찾아가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근거리지 않았던 것들이 지금 요즘에는 많이 약간 두근거리기도 하고 해서 좋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젝타에서 저는 제가 하고 싶고 이제 좋아하는 것들에 있어서 돈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 저의 최종 꿈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엔젝타에서 꼭 열심히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꿈이 있으면 되게 좋지 않나요? 그잖아요. 근데 저도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루를 시작할 때는 한 주의 스케줄을 생각해요. 그러면 또 거기서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떻게 100% 좋은 결과만 나오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한테는 한 주는 새로운 꿈이에요. 거기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또 새로운 또 인연이 탄생이 되고, 거기서 또 어떻습니까? 누군가는 또 새롭게 또 일이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저는 솔직히 그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난 항상 얘기했지만 난 너무 잘 되고 있다. 저는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요? 그래야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그잖아요. 그러면 꿈이란 건 꾸라고 있는 게 아니라 이루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꿈이 생기는 순간부터 뭐가 생기는지 아시죠? 목표가 설정이 됩니다. 내 목표가 나오기 순간 그 다음부터 뭐라고 수있어요? 행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주인 어떻습니까? 우리 김나희 사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로 지금 생각하는 꿈도 있잖아요. 한번 이루어 보세요. 저도 솔직히 제가 2018년도 7월까지의 제 인생의 목표가 뭐였었냐면, 제가 주말부부 했다는 얘기를 누누이 얘기했지만 진짜 15년도에 시작을 해서 16년도, 17년도, 18년도 거의 3년 가까운 시간 어떻습니까? 저희는 주말부부를 했어요. 그때 저는 목표가 뭐였었냐면, 진짜 제 버킷리스트에 지금은 저는 그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왜 갖고 있냐면, 제가 지금 나름 엔젝타에 했던 그 제 노트에 꿈을 갖다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내가 지금 다 고이 간직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원하면 된다는 게 저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옛날에 그걸 전혀 믿지 않았어요. 말이 되냐? 절실히 원하면 사업이 된다고? 이건 말 되지도 않아. 근데 간절하고 절실하잖아요.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내가 행동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로는 저 부자 되고 싶어요. 저 진짜 좋은 차 타고 싶어요. 저 정말 성공해가지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어요. 저 잘 살 거예요. 저 좋은 집에 들어갈 거예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건 메아리예요. 메아리. 이것도 못하는 사람도 많긴 많아요. 꿈이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너는 커서 뭐가 될 거니? 모르겠어요. 무슨 우리는 자포자기 인생이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한 예 아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KFC. 우리 켄터키 프라이드의 약자인 그 KFC. 그러면 과거에 저는 궁금했어요. 책을 보지 않았을 때는 왜 KFC 앞에는 저 동상이 서 있을까? 저는 그 할아버지가 창업자인지는 몰랐죠. 그냥 하나의 그냥 동상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그 동상이 거의 없어졌지만 아마 저희 연배 때는 알 거예요. 한 2000년도 초반 때, 90년대 어떻습니까? 항상 KFC 앞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할아버지가 흰 턱시도 정장을 딱 입고 수염 그리고 있었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갑자기 다 부정하시네요.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거기에다 햄버거 드셨을 건데, 그거 아시죠? 가정이 꼴딱 망하고 가정이 다 이혼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어떻습니까? 특히 치킨 튀길 수 있는 기술이 있어 어떻습니까? 투자 유치를 했다는 거죠. 몇 번 한지는 아시죠? 1000번 이상 했습니다.
1000명 했을 때 다 노라고 얘기했어요.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이걸로 나 돈 벌고 싶으니 나한테 좀 투자 좀 하십시오. 난 최고의 레시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라고 했었습니까? 1000명한테 가서 다 노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잘 기억은 1100 몇 번째 했을 때 어떻습니까? 투자가 유치가 됐고 지금 어떻습니까? KFC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분은 어떻습니까? 그 나이 때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꿈을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노력하고 밀고 나가니까 지금의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내가 누누이겠죠.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재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집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옷을 못 입는 사람이 아니고요.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춤을 못 추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꿈이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원하는만큼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김내야 선생님도 열심히 하시는데 그 꿈 다 이루시죠. 우리 큰 박수 좀 쳐주십시오. 그 다음 화이팅으로는 우리 정명수 아이 배우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명수 아이비오입니다. 그 화이팅은 좀 강의랑 다르게 좀 매번 좀 떨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화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고수명 스폰서님 좀 강의를 좀 들을 때면 좀 사회 현실하고 좀 비전을 좀 자주 좀 느낄 수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좀 사업을 만나기 전에 좀 제 능력과 좀 상관없이 좀 돈을 좀 많이 벌고 싶다, 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좀 그러니까 막연하게 좀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매달 좀 비슷한 월급이 좀 아닌 내가 좀 노력한 만큼 좀 수익을 좀 받고 싶다는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쯤 네트워크를 좀 만나게 되면서 지금까지 좀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만나기 전에 저는 꿈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돈 많이 벌면 좋겠다, 돈 벌어서 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지 나의 꿈은 뭐지라는 생각을 안 했는데 지금은 좀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소 50억 정도, 그리고 좀 안정적인 파이프라인 구축해서 좀 시간과 돈을 맞바꿔서 그 돈을 버는 것이 아닌 그 원하는 것을 좀 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시간도 사고 뭐 여러 가지를 제가 좀 할 수 있는 좀 그런 사업을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목표와 좀 꿈을 위해 좀 간절함과 절실함을 갖고 사업을 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큰 기업도 어떻습니까? 노는 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웃자고 한 얘기였지만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어떻습니까? 현재 그 스마트폰을 갖다 그 당시 때 얘기했던 게 앞으로 향후 100년인가 50년 동안 나올 수 있는 폰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봤을 때 솔직히 우리 한국은 지금 5G 쓰잖아요. 그죠? 미국은 지금 4G 쓸 거래요. 아마 지금 안테나 깔고 있을 거요. 근데 또 더 후진 국가는 어떻습니까? 3G를 쓰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하나의 맵이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계속 어떻습니까? 성장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정명수 아이비가 얘기했어요. 나는 앞으로 이 사업을 통해 나는 50억을 벌 거다. 저는 솔직히 향후 5년 안에 저는 50억을 벌 거예요. 향후 5년 안에. 웃죠? 아이고 그게 되겠습니까? 지켜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뭔 뜻이냐면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누군가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는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딱 하나예요. 결국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50억을 누군가는 5년 안에 벌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뭐 못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못 볼 이유가 막말로 뭐가 있습니까? 그잖아요. 저도 처음에 2015년도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제가 어떻습니까? 제가 재산이 없었다니까요. 참 창피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일어났기 때문에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생 진짜 바닥이었어요. 그냥 내가 없는 건 뭐였냐면 빚만 없었어요. 진짜로. 하지만 지금이 어떻습니까? 5년 6년째 흘러왔을 때 지금은 너한테 아쉽지 않을 정도 어떻습니까? 일을 만들어. 근당에서 100억이니까 아직까지 100억은 되지 않습니다. 저 50억도 넘지는 않습니다. 한 30억 그때까지는 온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뭐냐면 향후 어떻습니까? 저는 5년 안에 저는 50억을 벌 거예요. 단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통해 가지고 1년에 5억이면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3년이면 5년이면 25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25억은 어떻게 벌 겁니까?
저는 이제 돈 버는 법을 좀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지금은 어느 포인트에 투자해야 될 것인지. 제가 중요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 형이 저한테 한 얘기 있어요. 수명아, 우리 형이 공기업이 댕기니까 응? 네가 부동산 시장에서 성공하고 싶다 한다 하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라. 너이 갖고 싶은 걸 가져라. 그러면 네가 곧 부자가 될 수 있다. 맞나요, 안 맞나요?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넘들이 강남에 압구정 현대 진짜 오래된 아파트거든요. 거의 50억 넘어요. 그게 나 태어난 때 지어진 아파트예요. 그럼 몇 년 됐습니까? 46년 됐어요. 근데 거기를 재개발 못합니다. 지금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죠. 왜요? 거기에 어떻습니까? 재건축이 되는 순간부터 거기는 어떻습니까? 집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어떻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에 왔을 때 내가 잘 살고 못 사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내 꿈을 설정하고 내 목표를 설정해 나가고, 지금은 얘기했지만 최현진 사장이 저번에 2020년도 22년도 그 트렌드 얘기했잖아요. 그죠? 저는 거기서 가장 남았던 게 뽀개고 뽀갠다. 뭔 뜻이냐면 원잡, 투잡, 쓰리잡, 포잡 시대가 됐다. 뭔 뜻이냐면 하나로 먹고 사는 시대 끝났다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죠?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해야 되고 또 다른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원래 이직을 하려고 마음 먹었었는데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두 개 일을 해보려고 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은 갖다가 네트워크 사업만 전업으로 하시는 분도 있지만 또 플랜 B로 투잡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쓰리잡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드머니가 생기잖아요. 내가 조선시대부터 시드머니라는 얘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 시드머니라는 용어가 조선시대부터 있었다니까. 종잣돈. 그게 조선시대부터 나왔던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저는 안정적인 수익을 챙기는 것 뿐입니다. 그 안정적인 수익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부터 저는 재테크를 하는 거예요. 뭐부터? 금융부터 시작해서 적금도 시작하고 부동산도 투자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내가 1년에 5억 이상을 법니다. 저는 자식이 생각하는데 그 5억을 불리잖아요. 저는 한 1년 안에 10억 이상 더 벌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어떻습니까? 5년 후에 제가 50억을 내가 버는지 못 버는지 제가 그때 갖다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까면 되는 거 아닙니까? 팩트로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돈 벌었냐고요? 제가 오직에서 다 부동산 까고 내 교육했겠습니까? 부동산에서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제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그때 향후 1년 전보다 제가 부동산이 더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습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나중에 또 한번 강의할 때가 있을 텐데 다시 한번 더 어떻게 넓혀가고 제가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거예요. 돈 버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은데 뭐가 힘든지 아십니까? 그놈의 시드머니 만드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일은 어마어마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시작 한번 해볼까요? 한 달에 300만 원씩 적금 넣어가지고 1년이면 3,600, 10년이면 4억 6천. 그러면 10년 동안 물가는 그대로 있습니까? 계속 올라가요. 현실 똑바로 인지해야 됩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개처럼 벌어서 정수처럼 써야 돼요. 돈을 갖다 내가 최짧은 시간 때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재테크 할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부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 정면수 아이비오도 어떻습니까?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앞으로 꼭 50억 이상 버시라고 우리 큰 박수 좀 쳐주십시오. 하지만 분명히 아까 내가 삼성에 대한 그 어떤 한 6가지의 어떤 흐름을 얘기를 했지만 이게 네트워크 사업에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은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분명히 큰 기업도 나쁜 점도 있고 좋은 점도 있지만 좋은 건 배운 거고 나쁜 거 어떻습니까? 배우지 않으면 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또 날씨가 이제 오늘은 또 눈이 온다고 얘기하니까 눈 왔는데 진눈깨기 눈만 뿌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지금 왔다 안 왔다. 나는 또 봤는데 또 눈이 또 안 와. 그럼 내가 사기꾼 가잖아요. 근데 눈이 잠깐 왔으니까 정말 어떻습니까? 이번 달 지나면 다음 달이 마지막 달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정말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가지고 다들 조금이라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공하십시오. 네. 다시 한 번 더 좋은 강의 해주신 고수명 스폰서님께 다시 한 번 더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셨던 것처럼 복제, 변화, 인재론, 위기론, 창조, 도전까지 잊지 않고 저도 해야 되겠다 생각했고, 근데 저희 사업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쵸? 저희 사업도 처음에는 내가 이제 네트워크 사업 모르니까 복제부터 제대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사업의 성장에서 더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저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인재들이 필요하죠. 그쵸? 그래, 인재들이 많이 필요하고 인재들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머무는 게 아니고 항상 위기의식을 가지고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저도 이제 SNS도 원래는 안 했었지만 트렌드적인 부분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제 위기론적이지 않을까, 창조하고 도전해라. 참 좋은 강의 저도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공지사항인데요. 지금 지사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많이 없는 이유가 지사 출근 사업가 중에서 이제 코로나 이제 가족분들 통해서 이제 양성 반응이 나오셨던 분이 있어서 잠깐 이제 조심하고 있었었는데, 그래서 지사 사업가들 금요일부터 열심히 코 쑤셨죠. 처음 쑤셔봤거든요. 안 할 줄 알았는데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다 음성 나왔어요. 지금 다 음성 나왔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출근을 하셔도 됩니다. 단 이제 어쨌든 조심해야 될 기간이긴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스크 잘 쓰는 것과, 그리고 왔을 때 이제 온도 체크, 그리고 이제 출입 명부 있죠. 그걸 잘 기록해서 지사 출근을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월요일 모닝스쿨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Recording stopped.